하품이 많이 나오는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아마도 여기저기서 하품을 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졸릴 때 하품을 합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면 피곤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품의 기능은 뇌를 식히는 것이라고 해요.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으면 뇌에 공기를 넣어서 뇌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하고 나면 우리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기지개도 펴고 하품도 크게 하면서 내 손을 잡아요. 함께 힘찬 오후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알찬 정보로 가득 준비해뒀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희 씨는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하품이 막 나오고 그러네요. 네, 항상 순철 씨가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가 하품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뭐 여튼 저도 뭐 대충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온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요. 피곤해서 졸려서 하품을 한 게 아니라 졸려서 그런 거잖아요. 산소가 부족했나 보죠. 아니에요. 그런데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뭐 원래 잠을 자게 되면 이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산소가 유입되기 때문에 졸려서 그런 거예요. 뭐 여튼 저 혼나는 건가요?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아무튼 그런데 하품이 보통 전염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이가 가까울수록 하품의 전염이 더 잘 된다는 이런 속설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렇게 하품을 하는데 순철 씨는 한 번도 저를 따라서 하품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죠. 네. 하품을 통해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뭐 매일매일 연락도 안 하고요. 그렇죠. 뭐 그런 사이이기 그냥 때문에. 끝나면 바이 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 사실이 굉장히 재밌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뇌 안에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하품에 관한 또 재미있는 사실이 우리가 보통 하품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보통 평균이 6초 정도 된다고 해요. 6초. 생각보다 되게 길게 하지 않나요? 재보세요. 6초가 되는지. 제가 볼 때 한 3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6초 나오나 봐요. 입을 벌리는 시간부터 이렇게 닫는 시간까지 합쳐서 6초.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6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평균이니까. 네. 그 평균이라도 평균이면 이게 중간치란 얘기인데 12초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하품이 날 때는 하품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꼭 졸려서 하품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하품이 날수록 좀 몸을 더 움직여주면 몸 전체로 산소가 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산소 공급. 우리 몸은 산소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기지개를 좀 펴시고 스트레칭, 기지개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보면서 화요일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립니다. 우릴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도 놓치지 마세요.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일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제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엄마 선명지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은 애기 엄마라고 불릴 리가 좀 남았지만. 아니 뭐 네. 저 태명 지었을 거 아니에요. 네. 태명? 어떤 거죠? 네. 태명이요? 태명 소원이에요. 소원. 네. 의미가 뭐예요? 뜻? 그냥 소원처럼 밝은 아이가 돼서 자라라고 밝게 자라라고. 네. 진짜 이름이 될 수도 있겠다. 소원이라는 이름은 뭐 남자한테도 지어도 되고 그러게요. 네. 여자한테 지어도 되고. 이름으로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좋은 이름. 그러네.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 아, 이제 뭐 인사는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 오늘 무슨 요리 할 예정이죠? 오늘 뭘까요? 아,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미역국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네네. 오늘 제가 먹고 싶은 먹고 싶군요. 네. 어. 해먹기 귀찮아서 못 해먹고 있는. 그냥 당면만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본 사람도 왠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잡채를 가르쳐 네, 주려고 합니다. 잡채. 네. 잡채 참 좋습니다. 좋은 음식 같아요. 완성형 음식. 네. 왜냐면 이제 당면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취할 수 있고요. 네. 네. 이제 야채로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을 채울 수 네. 있고 고기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다 가르치셨네요. 네. 그러게. 완성형 음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되네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 네. 네. 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밥을 꼭 안 맞아, 먹어. 맞아. 참기름을 넣어서 지방을 또 흡수할 수 있군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이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알려주신 네. 후에 명지 씨도 한번 만들어 보시나요? 오늘 먹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못 먹는 이유가 네. 제가 먹고 싶으면 당장에 만드는 성격인데 네. 입덧이 시작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주방 근처에를 못 그렇죠. 가요. 아. 이제 앞으로 신랑분께서는 이제 음식을 시켜 먹든지 자기가 뭐 끓여 굉장히 먹든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평소에 요리 안 하시나요, 신랑분이? 하긴 하는 네. 것 같던데요. 그래요? 음. 잘 안 해요. 연애 시절엔 좀 해줬는데 네. 이런 거죠.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히게 해줄게. 네. 전 아예 할 줄 몰라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아예 안 저희 해요. 신랑은 네. 막 제육볶음도 해주고 오. 볶음밥도 해주고 참치찌개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라면 하나도 안 끓여줘. 그래. 자, 그 라면 하나 끓이는 데는 손이 별로 안 가지만 잡채는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채는 또 맛있고 맞아요. 언제 먹어도 맛있고 근데 손은 많이 가고 이거 참 힘든 음식입니다. 그죠? 원래 손이 많이 가는 게 맛있잖아요. 정성이 그렇긴 하죠. 많이 들어가야. 음. 네. 그래도 왠지 큰 마음을 먹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복잡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재료가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 많이 들어가니까 막상 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처음에 너무 이게 안 해보면 역시 막연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일단 겁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음식이라는 게 겁을 먹으면 도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저의 특성인지 시각장애인의 특성인지 아니면 그냥 요리 초보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면 혹시 어떻습니까? 저요? 네.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네. 왠지. 알겠습니다. 근데 명지 씨는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채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거 다 채 썰어야 돼요. 아. 그렇죠. 잡채거든요. 네네. 그래서 채 썰어야 되기 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그래도 한 30분? 그렇게 막 제가 생각보다는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그 오키치가 한 네, 2시간 뭐. 걸리겠죠. 그러겠죠. 초보가 하면 아무래도 네. 저는 이렇게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이 그렇게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뭐를 얼마나 넣느냐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하는 선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명지 씨가 30분 정도 한다고 하니까 요리가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들도 요리왕 함께 하고 나면 쉽게 만들 수 있을 잡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료를 좀 골라야겠죠. 네, 기본적인 재료 잡채가 뭐가 있어요? 메인인 당면이 있고요. 당면. 네. 네. 정말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요. 뭐
고기 넣을 수 있고요. 고기? 네, 돼지고기. 저 같은 경우는 소고기도 쓰세요. 좋아하시는 고기로 하시면 되고, 네. 버섯. 버섯. 네, 표고, 느타리 버섯, 모기 버섯 다 좋아요. 그렇죠. 네. 채를 썰 수 있을 만큼의 버섯은 다 좋다 이거죠. 네네, 모기는 또 채 썬다기보다는 좀 그냥- 꼬불꼬불한 덩어리거든요. 네. 한 입 크기로 써는데 또 건표고 버섯이나 건모기 버섯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반나절 정도 충분히 불렸다가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크기에 뭐 새송이 버섯도 괜찮고 저는 버섯이랑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채소는 이 잡채가 좋은 게 이 면 요리인데 아이들한테 야채를 많이 먹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그럼요. 면이랑 같이 넘어가게끔 하면 좋잖아요. 당근도 채 썰어야죠? 네, 당근, 양파. 네, 제일 이제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당근, 양파고요. 그다음에 저는 피망이나 파프리카 넣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오키 씨가 지금 계속 싫어하는 재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뭐 잡채에 들어가면 저도 먹어요. 네, 잡채랑 같이. 네. 네, 이게 기본적인 맛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건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좀 갈리긴 하는데요. 시금치. 네. 저는 시금치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오키 씨 시금치 네. 좋아요? 네, 시금치는 좋아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시금치가 들어가야 정말 잡채 같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엄마가 저를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이제 익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또 어묵이 들어가면 또 맛있어요. 네네. 고기 넣는 것도 대신에 봤어요. 네. 고기가 없을 때 어묵을 넣으셔도 좋아요. 네.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어묵까지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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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제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네. 해서 하시면 좋고 저는 우엉이 있으면 우엉도 썰어 넣고요. 그렇죠. 네. 잡채니까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채 썰을 수 있는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 호박도 취향대로 괜찮아요. 아니면 호박, 뭐 네. 집에 남는 거 뭐 이런 거 넣으면 네네. 되는 거네요. 네. 네네. 그렇죠. 호박도 채 썰어 넣으면 좋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일단 채소를 다 채 썰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 채까지 썰었어요. 채 썰어서 한번 이제 볶는데요. 네. 볶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채소의 간이 약간 되면은 맛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좀 이렇게 향이 많이 나지 않는 포도씨유로 하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준비해 놓은 채소만 네. 채소랑 버섯, 고기 이렇게 볶아 주시는데요. 버섯을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네. 이게 재료의 양을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얼만큼 채 썰고 얼마나 볶아야 되고 또 당면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이것도 개인차가 좀 커요. 몇 인분을 할지가 좀 걱정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채소는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채 썰고 하니까 또 이제 부피가 생기잖아요. 네네. 당근은 뭐 이렇게 한 도막 정도, 4분의 1도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면은 뭐 반 도막 정도. 네.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다 조금씩 2인분 기준이라면 조금씩 여러 가지를 넣어야 맛있죠. 네네네네. 고기도 너무 많이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면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시금치도 데쳤을 때 반중 정도 나오게.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채소를 볶아주는데, 포도씨유에 이제 볶아주는데 이 특징이요. 이렇게 채소가 씹히는 게 맛있거든요. 그렇죠. 잡채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볶아서 수분이 다 나와버리면 맛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채소든 고기든 버섯이든 같이 넣고 아주 그냥 살짝, 살짝 소금 뿌려서, 소금을 조금 뿌려서 살짝 볶아주세요.
살짝 볶아주시고 볶은 거를 네. 이제 다른 용기에 덜어서 네. 열기를 미리 식혀주시는 거예요. 네. 열기 식히고. 약간 다른 거 할 동안 네. 네. 그 팬에 다시 또 당면을 볶을 거기 때문에 네. 덜어주셔야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제 당면이 남았죠. 네. 네. 당면을 미리 불렸다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맨 먼저 당면을 불려주시면 좋죠. 네네. 네. 그래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시간 되면 불리셔서 한 삶는 거는 한 5분 이상. 5분 이상. 네. 당면의 양은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당면도 인분을 정해서 팔아요. 아. 그걸 먼저 이제 처음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니까 네. 그 작은 인분을 사서 나눠서 해보시고 감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몇 인분짜리를 샀다고 그대로 적힌 대로 2인분 했다가 그 개인의 가정의 양만큼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맞아요. 적을 수도 있고. 저는 좀 적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잡채 굉장히 잘 먹거든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초반부터 너무 큰 봉지, 당면 큰 봉지 많이 팔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 사시지 마시라는 거. 네.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마른 거라 보관이 쉽기는 하지만 네, 처음에 조금 해볼 만큼 해보고 그다음에 사시는 것도 늦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당면을 불리시는데요. 네. 아까 제가 시금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면 불리고 삶는 동안 시금치도 한번 데쳐주세요. 네, 네. 시금치는 정말 살짝 데치시는데요. 왜냐하면은 나물 무칠 때처럼 팍 하지 마시고 네. 살짝 데치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남은 야채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볶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살짝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금치를 또 데치신 다음에 간을 좀 해주세요. 네네. 간장, 소금, 깨, 들기름 같은 걸로 간을 좀 해주시고, 네, 야채 각각의 간이 미리 배어 있어야 네. 한꺼번에 그냥 다 볶는 것보다 더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버섯을 맨 처음 야채랑 같이 볶지 않고 따로 하셔도 좋은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느타리 버섯 같은 거는요. 잡채할 때 실처럼 가늘게 찢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보기 예쁘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좋으라고 네. 실처럼 찢어서 데치는데 데쳐서 찢으면 미끌거려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찢어서 물에 넣었다가 바로 뺍니다. 네,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뺍니다. 그럼 네. 데쳐진 거예요. 금방 익어요. 그래서 손으로 물기를 꼭 짜서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표고는 그냥 같이 볶아주셔도 돼요. 네, 처음에 야채랑 같이 볶아주는데 느타리를 넣으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다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당면을 5분 이상 삶고 네. 역시 좀 그렇지만 먹어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또 면을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린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면을 삶을 때 올리브유를 넣어주면 맛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탱글탱글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올리브유를 당면을 삶는 중간에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한 스푼. 네. 그러면 좀 면이 더 탱도가 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삶은 당면을 세반에 받쳐가지고요. 찬물에 한 3번 이상 헹궈주세요. 네. 그러면은 삶으면서 이제 당면에서 나왔던 그 전분이 잘 헹궈지거든요. 전분이 많으면 아무래도 질척거리게 되잖아요. 면이 이렇게 꼬들꼬들해야 맛있는데 볶으면서 떡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물로 열심히 헹궈주세요. 이게 또 면을 또 탱탱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헹군 다음에 이제 당면을 후라이팬에 넣고 볶을 거예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좀 넉넉하게 둘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면에 물기가 있지만 당면이 잘 들러붙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너무 처음 센 불로 올리지 마시고 또 당면을 볶을 때 이제 면에 양념이 배어야겠죠. 네. 잡채에는 간장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간장이 들어가는데 잡채의 꽃은 또 뭐냐면 사실은 설탕이에요. 설탕. 네. 너무 간장이랑 소금만 사실 이제 채소에도 소금 간이 다 돼 있잖아요. 네. 간장도 돼 있고. 근데 간장만 하게 되면 잡채가 조금 짜져요. 네. 아무리 기름을 두르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그랬어도 좀 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칠맛을 내는 게 설탕이고요. 올리고당 쓰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설탕이랑 간장을 넣고 당면을 볶아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일 처음 볶아놓던 채소랑 시금치 있죠. 네. 그리고 버섯, 어묵 다 넣고 볶아주는 거예요. 네. 얼마 동안요? 많이는 안 볶으셔도 돼요. 이 볶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볶는 거는 재료들끼리 잘 어우러지고 또 약간의 기름칠도 하고 또 이제 간이 잘 배이라는 양념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뜻하게. 메인으로 간장 양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오래 볶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또 타거든요. 네. 이미 다 삶아놓고 이미 다 볶아놓은 거기 때문에 살짝 양념한다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돼요. 간장이랑 설탕으로 양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통깨로 마무리해주시면 잡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끝인 거네요? 네. 와.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닌데 전 별거라고 들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 하는 거야 이거. 채소에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요. 썰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엄청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명절 때가 아니면 먹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는 아주 많은 양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적게 하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먹히잖아요. 네, 잡채는 금방 없어져요. 네. 그래서 버섯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여기 고기나 어묵이 없다가 하시면 버섯을 왕창 넣고 버섯 잡채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없이 개운하게 버섯 많이 넣고 쫄깃쫄깃하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파프리카를 메인으로 많이 넣으시면 파프리카 잡채가 되는 거고 특히 통깨는 아끼지 않고 한 숟갈 이상 한 큰술 이상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또 고소해야 맛있잖아요, 잡채가. 그렇죠. 통깨도 좀 오래된 통깨 말고 볶은 지 얼마 안 된 통깨를 써주시면 굉장히 잡채에서 감칠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잡채가 잘 쉰단 말이에요. 오래 두기가 참 어려운데 보관 방법이라던가 이거 다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 보관하는 건 냉동이에요. 냉동. 냉동했다가 이렇게 냉장실에서 해동해서 한 번 더 볶아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레인지에 데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이 또 전분이 나와서 떡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볶아야 돼. 기름 한 번. 맛이 이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게. 처음 먹는 것만큼 막 윤기가 돌거나 그러질 않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두르고 좀 뜨겁게 한번 볶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참기름을 넣으면 좀 보관이 별로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좀 잘 달라붙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기름을 그래서 이렇게 보관할 잡채만 남겨두고 각자 그릇에 덜어서 먹을 때 그때
참기름을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팁이네요. 네, 양념을 하실 때 혹시 마늘을 넣으시면 네. 또 잘 상하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그때 나물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마늘은 숙성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신선하게 먹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혹시 마늘을 좋아하시고 하셔도 잡채할 때 좀 빼주시는 게 그래. 좀 마늘 보관을 간만 하실 거면 좀 빼주시는 게 좋고 좀 개운하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참기름하고 마늘을 주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냉동실에 넣으면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잡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네. 그렇게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물론 보관이야 되지만 맛도 잃어버리고 음.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 드시는 거 최대한 냉장실에 놨다가 볶아 드실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신나게 잡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음 주엔 어떤 요리를 신나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게요. 다음 주는 고민이- 제가 네.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고구마가 제철이에요. 저희가 다음 방송이 10월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다음 주는 뛰어넘어요. 추석 연휴 추석 때문에. 연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10월이기 주 요리 때문에 안 하고 다다음 주에 요리하려고요. 그래서 10월이기 때문에 고구마 제철인 걸 활용해서 저는 마탕을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다 좋아하죠. 네. 전 고구마 마탕 너무 어릴 때 그 버리셨네요. 어머니께서 그 해주시는 마탕의 맛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맛있어요. 어떤 마탕 네. 만들어 주실 건가요, 저한테? 그러죠. 네. 그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대표적인 잔치 요리죠. 우리 생일 잔치에 많이 쓰이는 한국의 잔치 요리 잡채 도전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웠지 않은 것 같아요, 오키 씨, 그죠? 네, 맞습니다. 올 추석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지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세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잘못된 PC 관련 상식 정리해드립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우리가 그 민간요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낫는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설거지가 잘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잘 쓰시는 민간요법이 있으세요? 체하면 이제 딴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따는 거. 네, 바늘이 소독이 안 돼 있으면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파상풍 위험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민간 요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우리 쌀뜨물로 이제 설거지하면 잘 된다. 쌀뜨물. 네, 이런 얘기도 좀 어불성설이다. 뭐 예. 차라리 중성세제를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많이 애용하는 게 소화가 안 될 때 매실 원액을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마시면 네.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효과가 저희 있는 것 집은 같아요. 그 매실 용액이 상비입니다. 상비약으로 됐군요. 물론 이제 맞는 이제 속설도 있지만 안 맞는 속설도 이제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게 소리 많죠. 네, IT계에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정리해드릴 내용이 딱 그 PC에 관련된 민간요법, 네, 잘못된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네. 근거가 부족한 게 마치 정설처럼 돼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질 만큼 이런 것들이 많나 봐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는데 보통 자기가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따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느 곳보다 카더라 통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범람하는 곳이 인터넷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거치다 보면 어느 날 어느새 이제 그것이 이게 사실이다. 정설인 것처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 정보 단말기에 그 셀이 이제 지문이 계속 손가락에서 지문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많이 읽으면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를 보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동안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를 못 쓰니까 그걸 알코올로 닦으면 된대더라. 녹아요. 그 녹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새로운 새 점자 정보 단말을 구입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속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화를 받으면 돈이 떨어져 나간다, 돈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신자와 발신자 모두 전화 요금을 무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시스템화되어 아니죠. 있지 않는데 네. 뭐 어느 번호는 받지 말아라 이런 정설 아닌 정설, 속설 아닌 속설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그 카드 전화기가 그 보급되었을 때 전화 카드를 복사해서 코팅한 다음에 넣으면 된다더라. 야. 그것 때문에 많은 카드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네네네. 고장나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에 이제 속설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 먼지 청소를 하면 PC가 빨라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거 맞는 건가요? 내부 먼지 제거를 하면 컴퓨터가 조용해지긴 합니다. 네, 조용해지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컴퓨터를 이렇게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 전문가가 아니면 웬만하면 분해하시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완전히 컴퓨터가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분명히 먼지를 제거하면 조용해지긴 하지만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유는 이제 그 먼지가 끼게 되면 그 PC 같은 거,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후면에 있는 이 팬이 소리가 시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주면 좀 조용해지는 건 맞는데 컴퓨터는 전자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먼지가 문제가 된다면 컴퓨터는 이제 고장이 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컴퓨터 속도와는 상관이 없고 소음과는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음이 좀 많다. 옛날에 살 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컴프레서로 빨아들인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전문 좋겠네요. 업체에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좀 성격 급하신 분은 진공 청소기를 갖다 대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부 케이블 같은 게 막 빨려 나오고.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업체에 좀 맡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자, 이런 속설이 있네요. 마우스를 흔들면 작업 속도가 향상된다. 이런 의외로 사무실에서 다운로드 같은 거나 이런 걸 걸어놓고 사람들이 계속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기다림이 이제 답답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또 의외로 마우스를 흔들거나 하면은 컴퓨터가 좀 더 빨리 작업을 처리해준다. 특히 다운로드보다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문서 인식을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좀 도움이 된다는 속설 아닌 속설이 있는데 이 역시 글쎄요, 마우스가 움직인다고 해서 컴퓨터가 빨리 일을 할 일은 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가끔 프로그램 중에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여주지 않고 하면 컴퓨터가 슬립 모드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슬립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슬립에서 돌아왔을 때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키보드를 한 번씩 이렇게 누른다든가 방향키를 눌러서 컴퓨터가 계속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뭐
계속 이런 불의의 작업이 중단되는 거는 예방할 수 있겠으나 마우스를 흔든다고 해서 또 네.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좀 더 분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말을 달리는데 말채찍을 때리면 말이 빨리 움직이긴 그렇죠. 합니다만은 마우스를 움직인다고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속설 아주 고전부터 내려오던 속설이에요. 네. AMD의 CPU나 그래픽 카드는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네. 네. AMD가 과거에 AMD는 잘 아시겠지만 그 인텔의 그 경쟁자이죠. 그렇죠. 대항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하지만 그 주류에 편입되기보다는 아직 그 좀 저가 모델로 인식이 많이 되긴 했는데 성능은 뭐 의외로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고요. 네, AMD CPU가 뭐 예를 들어서 그 AMD CPU에 그 오징어를 갖다 댔더니 구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진짜입니다. 그래서 무슨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온도계를 대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AMD가 이제 그런 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현재 AMD CPU나 그래픽 카드는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동종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명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아직까지도 좀 좋지 않은 시장의 평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치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AMD에서 이제 오징어 구워 먹었다, 혹은 오징어 구워졌다라는 건 이제 옛날 얘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인텔 CPU도 그 성능이 향상되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했던 게 물을 회전시켜가지고 강제로 그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쿨러들도 굉장히 유행하고 그랬었던 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에 대응하는 고전 방식이었군요. 네네. 실제로 물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파이프가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컴퓨터가 이제 조용해지겠죠. 컴퓨터가 이제 자연스럽게. 네, 완전히 못 쓰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런 것도 옛날 얘기네요, 정말. 자,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면 USB 포트는 후면 USB 포트보다 속도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후면에 뭐 사운드 잭, 3.5파이로 동작하는 잭이나 이걸 뭐 전면에 꽂으면 좀 오동작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맞닿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요새는? 분명한 거는 그 USB 외장 장치, 특히 이제 그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그 스캐너와 같이 독립적인 어떤 전원을 많이 사용하는 장치를 썼을 때 전원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전면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제 PC 데스크탑을 이제 열어보시면은 후면 USB 포트 같은 경우는 바로 메인보드에서 이제 그 포트가 나가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전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전면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꽂아주는 형태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케이블에서 전원 공급 양이 좀 부족해서 외장 하드디스크, 특히 이제 그 노트북용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외장 하드디스크 말고 좀 그 대용량 하드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거. 네네네. 그런 경우는 전면에 꽂으면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 얘기고요. USB의 전송 속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이제 전면에 같은 경우는 USB 2.0에 이제 그 연결을 하고 후면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이제 연결을 해놓은 경우에 전송 속도엔 차이가 있겠죠. USB 버전에 따라 전송 속도는 달라지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어떤 포트에 연결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네. 전면이냐 후면이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면 후면은 전선 속도의 차이가 없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후면은 USB 3.0 이상이 이제 꽂히기 때문에 네네. 포트가 뭐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사실은 과거에 사용하던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전면에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을 때 인식이 안 돼서 이게 고장이 났나 하다가 이제 후면에 꽂아봤더니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때 이제 처음 이게 전기 공급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는데요. 전기 공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뭐 케이블 구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 네.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내 데이터 전송 속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뭐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 하드 디스크를 SSD로 바꾸면 컴퓨터 속도,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땐 SSD가 더 빠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 가상 드라이브를 캐시 메모리를 많이 쓰죠. 네. 이제 하드디스크를 가상 공간 메모리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읽는 속도와 쓰기 속도가 빠른 SSD를 쓰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근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드디스크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체감할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SSD를 사용한 경우에 스크린리더 사용자들, 특히 이제 대용량 TTS 엔진을 네. 이제 탑재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파일을 다운 받는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스크린리더를 사용할 때 하드 액세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TTS 엔진이 로딩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분명히 그런 데선 좀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특히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픽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속설들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컴퓨터가 호락호락하진 않구나.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뵈야겠네요. 추석 연휴는 저희가 쉬기 예. 때문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이 컴퓨터 상식 중에서 정설이 아니라 속설, 그 속설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보통 분들이 뭐 기차, 비행기 이런 것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고속버스. 있지만, 네,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자가용이에요. 네, 그렇죠. 승용차. 네. 이렇게 이용하는데 순철 씨는 뭐 타고 가시나요? 평소에는 집에, 보통 승용차. 승용차 역시. 네. 부자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순철 씨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겠죠?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순철 씨 말고 다른 분들이 운전을 하실 텐데, 그럼 네. 명절에는 보통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 톡톡에서는요, 장거리 운전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과 멀미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아무리 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죠. 네. 장시간 운전을 하면 스트레스에도 좀 받고 말이죠. 네.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팁을 통해서 미리 장거리 운전의 건강 지키는 법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사람의 최대 집중력을 보이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해요. 2시간. 네, 그래서 2시간마다 한 15분 정도씩 쉬어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네. 시외버스를 타고 올 설이군요.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네. 딱 2시간에 한 번씩 쉬시더라고요. 오, 기사님께서. 체계적이네요, 진짜. 아, 그랬구나. 근데 10분밖에 안 쉬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에요. 네, 그러면은. 끝입니다. 네. 그리고 휴게소에 먹을 걸 또 사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냄새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휴게소에 적절한 때에 들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휴게소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운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해야 피로가 빨리 오지 않는데요. 네. 의자는 90도에서 11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직각 유지해야 돼요. 네. 피로가 덜하고요. 쉴 때는 스트레칭을 해서요. 어깨와 목 그리고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마사지 해주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졸리다고 해서 눈을 따가운 로션을 발라서 마사지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손이나 발에 네, 마사지를 그렇죠.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죠. 졸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느끼죠. 저도 졸린데 그렇죠. 운전자는 정말 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차가 막히면 또 아유,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졸음이 더 온단 말이에요. 껌 같은 거 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는 또 뭐 휴게소나 졸음 쉼터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졸음 쉼터. 네네, 도로 중간에 졸음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졸린데 억지로 운전하려고 운전대 잡는 것보다는 네. 아예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히터를 트는 경우에는요, 환기를 좀 자주 시켜줘서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또 밤 늦게 새벽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히터 틀게 돼 있거든요. 또 이게 성에가 낀다 그러죠. 기미설이면은 또 운전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네. 원활한 산소 공급이 되는지 안 졸리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특히 졸음전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멀미 대처법에 대해서 준비돼 있죠? 네, 정말 멀미가 엄청난 불청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미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오기 씨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멀미 되게 심했어요. 어. 커가면서 약간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 멀미 저도 좀 심하게 하는 편이죠. 멀미는 왜 나는 걸까요 대체? 멀미가 왜 나냐면요. 네. 닫힌 공간에 있을 때 아니면 진동을 느낄 때 이럴 때 멀미가 나는 거예요. 딱 차 탈 때군요. 그렇죠. 그래.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멀미 나게도 하는 조건이에요. 닫힌 네. 공간, 닫힌 공간이고요. 또 진동 윙 하고 오를 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오히려 비행기는 진동이 덜 오니까 음. 멀미를 또 덜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멀미를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네, 일단 창문을 열고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벨트나 단추를 풀어서 느슨하게 편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어느 한 곳에 눈을 두지 말고 그럼 더 어지럽거든요. 이렇게 먼 곳을 보는 게 좋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는 거요. 소위 말하면 멍 때려야 된다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예. 저도 요즘에 그 버스 같은 거 탈 때
카카오톡 같은 거 보려고 휴대폰을 보면 금세 멀미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멍 때리라니까요. 네, 그래서 요새는 버스 안에서 뭐 휴대폰 같은 거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뭘 들어요. 듣는 게 좋아요. 맞아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자, 멀미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멀미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운전자에게는 이게 졸음이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나 임산부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멀미에 좋은 음식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보는 게 좋습니다. 음식 하면 또 명지 씨가 생각나는데 오키 씨가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멀미에 좋은 음식은요. 마른 오징어 같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맞아. 이거를 이렇게 씹으면서 멀미에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린 생강도 멀미에 효과가 있대요. 오, 매워. 네, 이 생강에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디아스타제는 성분이 멀미의 특효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 두면 좀 좋겠어요. 네, 아니면 뭐 레몬이나 매실에 냄새를 맡거나 입에 물고 있는 것도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이렇게 명절 때 건강하게 필요하지 않으시고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건강 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장거리 운전 건강도 챙기시고 네. 멀미도 덜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키 씨 이제는 뭐 장거리 운전 안 할 거고, 또, 저는 안 하죠. 네. 휴대폰 게임 할 거니까. 차 안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멀미가 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차 안에서는 안 하겠지만 방에서는 하겠죠. 네. 어머니께서 실컷 송편 빚는 동안 휴대폰 게임 하시고. 아니요, 그때는 저도 하고 안 만들 때 할게요. 좀. 밤 까는 동안에 휴대폰 게임 또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계속 열심히. 놀리면 옥 씨가 방송 후에 저를 꼬집지는 않을까 그런 겁을 먹으면서. 자, 9월 2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